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 상시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회 컴퓨터 협력 2급 기출문제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엑셀 암호 나왔죠? 자, 요 암호 입력해서 엑셀 파일 불러오세요. 자,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이 우리 기본 작업이죠. 기본 작업이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다가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5점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 막 섞여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살이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이제 쭉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씨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크게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래요.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1번 영역은 그랬어요. A1번부터 시작해서 G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행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다. 행의 높이는 30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1번까지 다 범위 지정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럼 얘 찍어주면 되죠. 해서 요거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이제 글자 크기 바꿔주면 되죠. 해서 18포인트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 높이는 30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행 번호가 써져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행 높이요. 높이 들어가서 이제 30이라고 쓰고 엔터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B4번부터 5번, B4, 5번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6, 7번이요. 6, 7번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8, 9번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10번하고 11번 그러면 지금 이 두 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 13 그러면 그 밑에 두 칸 얘기하는 거고, 14, 15 그러면 또 그 밑에 두 칸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그렇게 지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범위들을 우리가 범위 지정할 때 컨트롤 키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두 칸 먼저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두 칸, 또 그 밑에 두 칸, 또 그 밑에 두 칸, 또 그 밑에 두 칸,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두 칸 하고 다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범위 지정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꾹 누르고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 지정 다 했으면 컨트롤 키 이제 손 띄고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그렇게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범위 잡은 게 전부 다 한 칸으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15번 영역은 그랬어요. A 3번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G의 15번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은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정렬로 가로를 가운데로 그렇게 설정하래요. 우리가 요 세 개가 이제 가로 정렬하는 거고 요 위에 있는 거 요 세 개가 이제 세로 정렬하는 거죠. 그때 문제에서 가로를 가운데로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얘만 우리가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범위 지정부터 하자고요. 쭉 범위 지정해주고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가로 가운데 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모든 테두리 적용시키래요. 그래서 우리 테두리에 와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우리 G4번부터 시작해서 G15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G4번부터 15번이다. 그럼 지금 예매량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범위는 예매자석 이걸로 이제 이름 정의하래요. 이름을 예매자석으로 정의하시오 그랬으니까 이름 정의하는 거죠. 해서 일단 범위 지정 먼저 쭉 해놓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름 상자가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이 부분을 보고 이름 상자라고 하죠. 해서 이곳을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예매자석하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클릭하는 순간 우리는 이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왜? 요만큼 다시 범위 잡았더니 다시 G4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 상자 찍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예매 좌석이라고 쓰고 꼭 엔터를 눌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매 좌석하고 이름이 맞게 돼 있나 돼 있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 글자라도 뭔가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름 정의를 잘못한 거니까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이름 정의한 거 만약에 잘못했을 때 지우는 방법은 우리 수식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름 관리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름 관리자 찍어 보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집에 들어가서 이름 정의를 우리가 수정해도 되는 거고 삭제를 누르고 다시 만들어도 되고 둘 중에 이제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편집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 편집해라 이렇게 떠요. 그럼 만약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여기서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닫기 하고 빠져나갈게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A 3번부터 시작해서 G 3번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1번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 3번 셀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요. 우리가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번으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홈으로 가면 되겠죠. 홈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스타일이라고 있고 우리 셀 스타일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클릭해서 우리가 크게 펼쳐서 보면 되겠죠. 크게 펼쳐서 봤더니 지금처럼 강조색 1번이 요 앞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펼쳐서 강조색 1번이라는 거 찍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3번으로 일단 이동 먼저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작업 3번으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지상을 처리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자고요. 수입 화장품 판매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 이 표에서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하면서 판매 총액이 9천만 원 이상인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서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지금 판매량이랑 판매 총액 이 두 가지의 이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하냐? 그거 이제 하나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매 총액이 9천만 원 이상이냐? 요거 이제 하나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하면서로 묶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AND 조건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A의 19번부터 시작해서 C의 21번 이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결과는 우리 동일한 시트 A의 23번 이 셀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우리 판매량하고 판매 총액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그 두 개의 조건부터 우리 복사 좀 하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C 눌러주고요. A의 19번부터 시작해서 C의 21번 요 영역, 요만큼 영역에다가 이제 조건 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A의 19번부터 붙여넣기 할게요. 그 다음에 판매 총액에도 우리 조건 붙어 있죠. 컨트롤 C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V요. 그리고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한다 그랬어요. 초과 그랬으니까 크다. 1,50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총액은요. 9천만 원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9천만 원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얘가 이제 1,500을 초과하면서 판매 총액이 9천만 원 이상 그랬으니까 AND 조건이니까 지금처럼 이 두 개의 조건을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우화 조건으로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것만 이제 밑에 칸에다가 써주면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행에다가 쓰면 우화 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 쓰게 되면 AND 조건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으면 결과를 A의 23번 셀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칸이나 한 칸 선택해 놓고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를 이동해 주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하고 있어요. 자, 이 고급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할래 물어보면 우리는 다른 장소에다 복사할 거죠.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찍어주고 그 다음에 목록 범위 맞나 안 맞나 확인 한 번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요. 우리가 조건 쓴 곳 다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 위치는 A의 23번 셀부터 시작해라 그랬으니까 A의 23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눌렀더니 지금 내가 조건 쓴 거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요만큼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고급 필터도 끝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기본 작업 내용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기본 작업 우리가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왜? 계산 작업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해서 이 기본 작업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쉬워 그리고 넘어가지 말고 조금 숙달될 때까지 손에 좀 익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 좀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